안녕하세요. 오늘은 미래의 인사 시스템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오늘의 주제는 새로운 현실에서의 HR의 미래와 기술 혁신입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IT조선 이은정입니다. 지난해 시작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커다란 변화가 있었죠. 앞으로도 전문가들은 실생활뿐 아니라 업무 영역에서도 많은 변화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HR의 미래를 전망해보고 기업들이 변화하는 환경에서 미래의 인사 정책과 기술 혁신을 적용하고 수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야 전문가 두 분을 모셨습니다. 삼전 KPMG 유혜경 상무님, 그리고 워크데이 코리아 이승희 상무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 반갑습니다. 네. 상무님, 오늘 강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우선 유혜경 상무님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기업들이 인력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코로나가 인력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이에 대한 대응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HR 혁신 방안은 어떻게 가지고 가야 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혁신 기업 데이터를 토대로 해서 HR이 기업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떤 분야에 투자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본 발표는 특별히 2020년도에 KPMG의 설문조사를 근거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KPMG에서 매년 HR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있어요. 네, 특별히 2020년 설문조사 결과는 코로나 전후의 트렌드를 좀 비교할 수 있어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이승희 상무님 오늘 발표하실 내용 간략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국 기업들이 변화나 트렌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이해도도 굉장히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그런 변화를 우리 회사 문화에 적용을 하고 시스템에 적용할 때는 장벽들이 많다 보니까 또 보수적인 태도를 많이 취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 있는 기업들과 HR 전환,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말씀을 나누는 상황에서 저희가 맞닥뜨렸던 장벽들이 어떤 게 있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함께 해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 굉장히 기대가 큽니다. 오늘 웨비나는 50분간 두 분의 발표가 진행된 후에 10분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고요.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웨비나가 진행되는 동안 궁금하신 사항을 채팅창에 질문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몇 개의 질문은 강의 진행 후에 선별해서 두 분 상무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웨비나에 참여해 주시고 설문을 작성해 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경품도 보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새로운 현실에서의 HR의 미래와 기술 혁신 웨비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KPMG 유혜경 상무님께서 새로운 현실 속의 HR의 미래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본 아젠다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작년에 SNS에서 유행했던 이미지 하나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누가 주도하느냐라는 질문에 세 가지 옵션의 답이 있었는데요. 1번 CEO, 2번 CTO, 3번은 코로나 바이러스였는데요. 답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또 빨갛게 이렇게 답이 체크되어 있는 이미지가 많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아무리 추진하려고 해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끌고 있다는 농담 섞인 내용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 때 기업이 생존 유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추진이 더 가속화되었다는 것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HR도 코로나 영향에서는 예외는 아닐 것입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 근무는 코로나로 인한 일시적 현상이 아니고 향후 2년 이내에 직원의 40%는 비대면 근무가 지속될 것이라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근무 환경의 변화가 장기화되는 것은 업무 생산성과 성과 관리 방식을 재고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으로는 생산성과 성과를 관리하는 것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면 원격 근무에서도 업무에 몰입을 해야 하고 또 협업할 수 있는 가상 업무 툴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특히 리더들에게는 팀 구성원들에게 그 어느 때보다 명확한 목표를 설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 해줘야 합니다. 팀 구성원의 정서적 유대 강화를 위한 방안도 모색해야 하겠고요. 일하는 방식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변화는 직원들의 리스킬, 업스킬, 즉 재교육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설문 결과도 보시면 향후 2년 이내에 직원의 35%는 재교육되어야 한다고 응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로나 전후의 HR의 우선순위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표에서 보시듯이 기존의 HR 당면 과제였던 직원 경험, 리더십 강화, 조직 문화 등의 아젠다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더 이제 코로나 상황과 연관돼서 더 실질적인 행동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생각해보지 못한 비즈니스 연속성이 위협을 받고 있는 이 시대를 겪으면서 직원의 안전이 최우선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코로나로 인한 직원의 보건적 안정뿐만이 아니라 정서적 측면까지 터치해주는 인사조치는 직원의 충성도와 고용 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HR 기대 역량의 변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될 부분이 혁신적 변화 관리라는 부분 역할인데요. 혁신적 변화 관리의 예를 들자면 이번에 코로나와 같은 급격한 외부적인 변화 또는 괄목할 만한 기술적인 변화 아니면 기업 간의 합병 등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주로 회사의 비즈니스 전략을 크게 수정하고 내부 구조와 프로세스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까지 탈바꿈해야 되는 차원의 변화가 수반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역량들처럼 코로나의 영향에 대한 즉각적인 처방도 필요하지만 혁신적 변화 관리와 같은 그동안 장기적으로 미뤄왔던 전략적 역할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면서 또 다른 유행병 발생과 같은 경영 환경 변화에 대처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이 HR 트랜스포메이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골든 타이밍의 기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코로나로 인해 HR 우선순위 그리고 HR에 요구되는 역량 등 많은 부분들이 변화된 것 같은데요. 특히 향후 2년 이내 인력의 40%가 앞으로 비대면 근무를 지속한다는 점이 눈에 띄네요. 네. 분명 코로나가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이 HR 트랜스포메이션에 박차를 가야 할 골든 타이밍의 기회라고 말씀하신 것에도 공감이 가고요. 그렇다면 기업들은 HR 트랜스포메이션 측면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도 말씀해 주세요. 코로나 영향에 대한 기업의 대응 단계부터 먼저 보시면요. 당면한 이슈 위주로 급급하게 해결하는 단계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현실에 적응해서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단계까지 4단계로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조사 결과 전반적으로는 리액션 단계에서 리질리언스 단계로 이동한 것을 볼 수 있고요. 리커버리 또 뉴 리얼리티로 전환하기 위한 민첩성은 낮은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리액션 단계라고 하면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수집하고 있는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더 나아가서 리질리언스 단계는 비즈니스 모델이 변경됨에 따라 발생하는 스킬 갭, 이 스킬 갭을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커버리 단계는 예측된 스킬 갭에 대한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데이터 기반으로 분석하고 활용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뉴얼리티 단계는 피플 데이터를 비즈니스 성과와 연결하여 새로운 방식의 생산성을 창출해내는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 질문을 한번 보시면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HR은 조직 관리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88%가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대면 근무 환경에서 사업부서가 그 어느 때보다 HR에 의존하고 비즈니스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직원의 안전에 잘 대응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조직에서 HR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역할을 하느냐, 밸류 드라이버 역할을 하느냐의 질문에는 엇갈리는 견해 차이를 볼 수 있습니다. CEO의 60%는 현재 HR 조직을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역할에 그친다고 답변한 반면 CHRO 74%는 CEO의 이런 의견에 동의하지 않고 있고 HR은 밸류 드라이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견해 차이를 보이는 것일까요? 지금까지는 HR의 성과가 사업적인 수익으로 직결되지 않기 때문에 종종 HR 리더의 역할이 저평가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HR 조직은 관리 업무에 집중하고 있는지요? 아니면 사업 목표 달성과 관련된 인사 전략에 대해서 사업과 주기적으로 논의하거나 기업 외부 이슈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등의 전략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 재고해 봐야 합니다. 그러나 미래의 불확실성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HR 트랜스포메이션, 즉 HR 혁신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CEO, CHRO 모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인재 관리가 경영 성과의 중요한 부분임을 인지하고 있다는 긍정적 사인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HR 혁신을 위해서 어떤 영역에 집중해야 될까요? KPMG는 다음과 같이 6개의 프레임을 제시합니다. 이 6가지 영역에 대한 여러분 회사의 성숙도도 진단해 보시고 어떤 대응 과제를 가져갈 수 있을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조직 문화와 디지털 마인드셋인데요. 성숙된 조직일수록 디지털 마인드셋이 조직 문화에 내재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력 분석과 인사이트인데요. 단순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앞으로는 예측, 처방 데이터를 근거로 해결책을 모색하고 궁극적으로는 HR 데이터를 통해서 비즈니스 성과를 분석할 수 있는 통찰력의 단계까지 나가야 합니다. 세 번째, 인력 구성인데요. 인력 구성의 성숙도는 인력 계획을 얼마나 비즈니스 전략과 연관성 있게 수립하는가가 핵심입니다. 비즈니스에서 요구하는 인재를 확보하고 재교육하고 배치시키는 일련의 과정을 데이터 기반으로 얼마나 민첩하게 대응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네 번째는 직원 경험인데요. 그동안 회사가 끊임없이 직원 경험을 향상할 방법을 찾고 있었지만 여전히 직원의 만족도는 향상되지 않는 사례를 종종 찾아볼 수 있는데요. 성숙된 HR 조직일수록 직원 입장에서의 디자인 띵킹을 적용하거나 MZ세대와 같은 멀티세대 직원들의 요구사항을 실질적으로 충족시켜주면서 직원의 업무 몰입도 향상과 조직 문화 개선에 기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테크놀로지 활용 측면입니다. 아직도 많은 HR 업무가 매뉴얼 작업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시스템과 툴이 산재되어 있어 업무 생산성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방향성은 비즈니스 전략에서 데이터를 연결하는 에코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또한 AI, 머신러닝, 자동화 등을 활용해서 민첩성을 높이고 데이터 활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진화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미래의 HR 조직의 모습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래의 HR 조직은 과거의 관리적인 업무 성격에서 벗어나서 비즈니스 성과 달성에 기여하는 전략적 HR 역할에 주안점을 둡니다. 궁극적으로 HR 조직은 다른 부서와의 경계를 허물고 데이터 기반으로 직원 경험 증진에 힘쓰고 조직 문화 개선을 주도하는 조직으로 혁신되어야 합니다. 네, HR 혁신 영역으로 6가지 영역을 짚어주셨는데요. 설문조사에 참여한 HR 관련 임직원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각 혁신 영역별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상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조직 문화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CHRO랑 CEO의 견해를 보시면 각각 코로나 같은 외부적인 환경 변화에 효과적 대응을 위해서 조직 문화가 중요하다고 응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CIO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주도할 핵심 인재 확보를 위해서는 조직 문화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조직 문화의 일환으로 디지털 마인드셋에 대해서도 간과할 수 없는데요. 미래의 기업은 애자일하고 커넥트된 기업을 구축하는 것이 우리의 과제입니다. 이때 개인과 조직 모두에게 디지털 스킬과 휴먼 스킬 두 가지가 모두 필요하게 되고 또한 디지털 마인드셋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KPMG 글로벌 고객들이 자주 문의하는 질문이 있는데요. 민첩하고 연결된 조직을 잘 구축하기 위해서 리더들에게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는 질문을 종종 합니다. 특히 AI와 같은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는 고객들은 직원과 기계가 함께 일하는 방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인드와 변화 관리가 필요하냐는 자문을 구하는데요. 솔루션은 디지털 마인드셋이라고 제시를 합니다. 사실 기존 기업들이 기술에만 집중하면서 시행착오를 겪는 부분이기도 한데요. 궁극적으로 부딪히는 한계는 기술 자체가 아니고 구성원들이 기술 활동에 대한 창의적인 접근, 즉 디지털 마인드셋일 것입니다. 조사 결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디지털 마인드셋, 그리고 가상근무와 같은 일하는 방식, 또 밀접한 행동력을 강조하는 조직 문화 재정립을 탑3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KPMG에서는 조직 내 디지털 마인드셋이 여러 각도에서 균형 있게 유지되어야 함을 제언하고 있는데요. 도표에서 보시면 소비자 니즈, 경쟁사,
잠재적 위험 요소 등의 외부 요소에 대해서 대처하기 위해서 비즈니스 성과와 연계하여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취하는 아웃사이드 인, 즉 외부 지향적 관점을 취함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거와 더불어서 내부 요인, 즉 내부의 조직 실행 능력을 고려해서 리더십을 위임하거나 리스킬링을 통한 성장과 변화를 추구하는 인사이드 아웃 관점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인력 구성 영역인데요. 미래의 스킬 갭을 줄이기 위한 여러 옵션 중에서 리스킬링, 업스킬링을 통한 미래 양성이 향후 2년 이내 중요한 요소라고 응답했습니다. 그렇지만 33%만이 구현이 용이하다고 답변을 하였고 중요성은 인지하고 있으나 실제로 구현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상되는 스킬 갭을 먼저 식별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지속되는 비대면 근무 환경에서는 명확한 소통 역량,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효과적인 목표 설정 능력 등이 필수 역량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아울러 디지털 조직 문화와 부합되는 디지털 마인드셋과 디지털 스킬 등이 다각적인 학습 아젠다를 도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은 직원 경험인데요. 62%가 HR이 직원 경험을 주도하고 있다고 응답을 하였습니다. 팬데믹 상황에서 직원의 안전뿐 아니라 업무 몰입과 조직 결속력을 높일 수 있는 직원 경험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은 향후 2년 이내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는 HR 기술 투자 영역입니다. 아무래도 비대면 근무와 학습을 지원하는 툴에 대한 우선순위가 높게 나타나 있고요.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투자 순위도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음은 또 특별히 코로나 전후로 괄목할 만하게 투자가 급증한 영역을 보고 있는데요. 특히 엔터프라이즈 서비스 매니지먼트 투자는 2019년 대비 2%에서 49%로 급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기존에는 인사 시스템을 인사 담당자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 키핑 시스템이거나 ERP에 종속되어 급여 처리를 하는 시스템으로 인식했다면 이제는 HR 모든 요구사항을 서비스로 인식하고 전사적 통화 시스템 구조 속에서 HR 트랜스포메이션에 대응할 수 있는 HCM 플랫폼 투자가 급증하는 것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네, 6가지 혁신 영역별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전체적으로 디지털 사고방식에 기반한 조직 문화를 강구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HR 영역에도 디지털화가 앞으로 주요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인공지능, 머신러닝, RPA 같은 기술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는 점도 HR에서 또 디지털 전환을 진행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움직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HCM 플랫폼에 대한 투자도 괄목할 만하게 증가하고 있고 더불어 직원 경험과 리스킬링 그리고 업스킬링의 중요성 역시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HR 조직이 비즈니스 가치 창출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HR이 비즈니스 가치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기 위해서 HR 혁신 기업들의 데이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들은 앞장표에서 설명한 코로나 영향에 대한 기업 대응 4단계 중에서 우리 조직은 뉴 리얼리티 단계에 있다고 응답하면서 변화의 흐름에 잘 대처하고 있는 조직입니다. 또한 조직 성장에 대한 확신도도 높은 조직이기도 한데요. 설문 결과 이들이 일반 기업보다 탁월하게 주력하고 있는 부분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 중에서 주목할 부분은 데이터 앤 애널리티스 활용과 조직 문화 정립을 위한 노력은 일반 기업에 비해서 월등히 앞서가고 있음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HR 혁신 기업 데이터를 통한 시사점은 조직 문화, 재교육, 데이터 분석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HR 혁신은 기업의 인적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직원 경험을 이끌어내고 디지털 마인드셋이 내재된 조직 문화 정립과 함께 미래 인력을 위한 재교육 주도와 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무장한 미래 지향적 HR 조직 구축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유혜경 상무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HR 영역이 어떻게 발전하고 나아갈지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요. 자, 이어서 워크데이 이승희 상무님께서 우리 회사는 과연 미래의 HR과 기술 혁신을 수용할 수 있을까란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고객과 저희가 미팅을 하고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내용들을 3가지
관점에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HR 어플리케이션이냐, 코어 파운데이션이냐, 어떤 영역부터 HR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질문은 이렇습니다. 고객사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는 ERP를 오랫동안 쓰고 있고요. 인사 영역도 ERP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번 그 ERP에 포함된 인사 영역은 그대로 가져갈 예정입니다. 근데 일부 영역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쓰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성과관리나 채용은 개발 시스템입니다. 근데 현재 성과관리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어서 워크데이에서 성과관리를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또는 우리가 해외 오퍼레이션도 하고 있는데 해외도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를 거의 10년 만에 하고 있기 때문에 부담이 돼서 한국만 우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하십니다. 자, 이런 요구사항들을 반영을 해서 만약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위험스러운 모습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런 프로젝트를 스타트 애니웨어 어프로치라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는데요. 워크데이는 이런 프로젝트를 제안하지도 않고 이런 프로젝트를 진행하지를 않습니다. 워크데이가 추구하는 방식은 코어 HCM 파운데이션 어프로치라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사의 코어, 그 중심 영역을 탄탄하게 다진 이후에 추가적인 영역을 구축한다라는 내용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코어를 어떻게 단단하게 구축을 하느냐. 먼저 한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관점을 함께 고민을 해서 조직 체계를 세팅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조직이나 잡에 기반해서 프로세스를 한번 정비를 하고요. 거버넌스도 수립을 다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관성이 있는 마스터 데이터를 구조를 만들고 보안 설정도 다시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직원 셀프 서비스 기준을 만들고 구조를 수립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으로 코어 HR에 해당하는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이후에 애플리케이션 영역이라고 볼 수 있는 인력 계획이나 실행에 해당하는 성과 관리, 채용, 러닝 부분들이 수립이 되고요. 그리고 분석을 위한 애널리틱스도 더해지게 됩니다. 즉, 그 코어를 기본으로 해서 애플리케이션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을 제가 다른 그림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파란색 테두리가 되어 있는 부분이 코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코어 영역을 기반으로 해서 체계를 잡고 옆에 있는 주황색 테두리에 있는 인사 영역들이 애플리케이션 영역으로 합쳐지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 직원의 포지션을 그 코어에서 정확하게 규정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보상 관리에서 이 직원의 그 포지션에 따라서 보상 레인지가 결정이 되고 이 직원이 볼 수 있는 데이터 레벨이나 그 시큐리티 레벨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이 포지션에 있는 직원이 궁극적으로 학습해야 될 러닝이 또 자동적으로 추천이 되는 구조까지 갈 수 있게 됩니다. 해서 코어와 어플리케이션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프로세스가 다 연계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 자체는 프로세스를 타고 흐르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만들어지는 구조. 즉, 이 시스템 자체가 데이터 트랜잭션이 일어나고 데이터가 저장되는 시스템 오브 레코드의 기능을 할 수 있게 되는 효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반면에 앞서 고객사분들이 많이 요구하시는 어플리케이션, 예를 들어서 성과 관리만 먼저 진행을 할 때에는 코어 자체는 오래된 ERP나 인사 시스템에 아직 묻혀 있습니다. 근데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연결하다 보니까 코어의 기준과 어플리케이션, 새로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의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율하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됩니다.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운영을 할 때는 이 기준을 맞추는데 시간을 쏟고 비용을 쏟아야 하는 현황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거의 포기하시고 코어에 있는 데이터 따로,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 따로, 그 데이터가 이중으로 관리가 되는 복잡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차이점이 구축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를 보이게 될까요? 먼저 코어 HCM 어프로치에서는 워크데이가 글로벌 전체에 코어를 디자인을 하고 구축을 하는 비용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어플리케이션 펑션이 들어갈 때 해당 펑션의 구축 비용이 추가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이번 프로젝트는 글로벌은 조금 배제를 하고 후순위로 두고 한국만 먼저 한다라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의 그 내용들을 한번 고민을 해가지고 한국에 디플로이를 하게 된다 그러면은 추후에 발생할 중복적인 비용이나 시간을 많이 세이브할 수 있는 그런 효과는 만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스타트 애니웨어 어프로치를 진행을 할 경우에는 코어는 오래된 레거시 시스템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연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연계하는 작업이 중복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비용이 중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코어 퍼스트나 스타트 애니웨어 어프로치나 우리가 그 구현한 스펙은 동일한데 비용은 스타트 애니웨어 어프로치가 구축 비용이 더 많이 들게 되는 결과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구축 비용은 그렇다라고 하면은 5년간의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 TCO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될까요? 아까 보신 것처럼 코어보다 스타트 애니웨어 어프로치가 5년 TCO도 더 많이 소유가 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코어와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하는데 중복 비용이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 레거시 시스템, 오래된 시스템을 쓰고 있기 때문에 레거시 시스템의 비용 자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거시와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이 다른 종류이기 때문에 이 둘을 인터그레이션하는 비용이 추가적으로 발생을 하고 이 두 시스템의 시큐리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해서 이런 비용들이 추가로 더 소요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비용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이런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활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 밸류 측면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만들어지는 밸류 자체는 코어 퍼스트가 더 많은 밸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코어를 기준으로 해서 글로벌 디플로이를 하게 되고요. 거기에 이어 1부터 코어와 어플리케이션을 연계해서 쓰실 수 있는 범위가 확산되기 때문에 만들어지는 밸류도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워크데이는 워크데이를 쓰시고 고 라이브를 하고 1년 정도 지난 이후에 정말 저희가 말씀드렸던 밸류가 구현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before workday, after workday의 그 차이를 저희가 비교를 하게 되는데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신 고객들의 이 밸류가 구현된 정도를 저희가 확인을 했을 때 평균적으로 인사 각 영역에서 이 정도의 밸류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들 기업 모두가 코어를 먼저 구축을 하시고 추가적인 워크데이의 어플리케이션 영역을 애드온 하신 케이스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왜 코어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프로젝트 방법론을 먼저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요. 초기부터 코어 HCM 플랫폼을 기반으로 프로젝트를 진행한 케이스가 TCO나 부가적인 밸류 실현에서 더 유리하다는 점을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코어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기록과 데이터가 한 곳에 저장되는 시스템을 형성해야 한다는 부분이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워크데이 솔루션이 글로벌 솔루션이라서 한국 기업들 입장에서는 조직 문화나 운영 측면에서 과연 우리 회사에 적합할까라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실 것 같은데요. 한국적인 인사 운영 그리고 글로벌적인 인사 운영이 다를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또 항상 듣는 질문입니다. 고객사분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이 해외와 특히 미국과 한국은 운영 방식이 다르다. 한국에는 안 맞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는 해외와 달리 직무 기반의 인사가 아닙니다. 또 해외와 달리 모든 인사 정보 데이터를 직원들에게 공유하는 그런 수준이 아직 아닙니다. 시기상조입니다. 라는 걱정들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국적인 인사 운영이나 글로벌적인 인사 운영이나 현재의 뉴 리얼리티에서는 비즈니스를 빨리빨리 지원할 수 있는 속도가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 빠른 속도를 위해서 인사 측면에서 고민하셔야 될 부분은 해당 직무, 해당 포지션에 가장 최적의 역량을 가지고 있는 직원이 누군지를 빨리 스캐닝하시고 포지셔닝을 해야 됩니다. 해서 인사 측면에서는 갈수록 직무 역량과 직무 스킬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또 많은 조직에서, 많은 기업에서 빠른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조직 구조 자체를 수평적인 조직으로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수평적인 조직 구조가 인사 측면에서 본다 그러면은 인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채용부터 인사 전체 프로세스에 대한 권한과 참여도가 인사 부서뿐만 아니라 현장에 많이 위임이 되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한국 따로 해외 따로 다른 기준으로 비교를 하고 운영을 하는 게 아니라
동일한 기준으로 국내외를 검토를 하고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속도감이 필요합니다. 해서 이 모든 이 세 가지 영역에서 속도감을 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데이터 기반의 인사 운영이 중요하고요. 한국적 인사 운영, 글로벌적 인사 운영 이전에 우리 회사가 데이터 기반으로 인사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이 구현되어야 되고 우리가 어떤 변화를 해야 될지 생각하시는 게 우선순위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기업들의 데이터 관리 현황은 어떤지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은데요. 기업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저희가 파악한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 활용 이슈는 크게 4가지 단계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첫 2단계가 우리 회사는 인사 시스템이 있기는 한데 엑셀 활용을 너무 많이 해서 데이터가 시스템에 쌓이지 않습니다. 엑셀 파일에 데이터가 담겨서 여러 곳에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시스템에 데이터가 쌓이기는 하는데 그 정확도에 있어서는 보장을 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이런 이슈가 왜 생기고 있는지를 한번 보게 되면은 오른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이야기하는 바는 우리가 인력 계획부터 해서 전체 HR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각각의 HR 영역들이 동일한 플랫폼에서 유기적으로 연계가 돼서 운영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직원이 되겠죠. 우리 기업의 직원들이 채용 시 아니면은 목표를 설정하고 평가하는 단계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 입력된 데이터가 시스템에서 트랜잭션, 처리가 일어나서 분석이 되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데이터는 들어오지만은 인사 담당자 입장에서는 이게 분석이 제대로 안 되고 처리가 안 되다 보니까 엑셀 파일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아서 엑셀 파일 자체 인사 담당자께서 직접 그 수기로 매뉴얼 작업을 하게 되시고요. 그리고 그 결과를 다시 시스템에 업로드하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해서 그 사람의 추가적인 매뉴얼 개입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정확하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고요. 데이터가 또 계속 쌓이는 게 아니라 최종 업로드된 데이터만 저장되다 보니까 그 데이터의 히스토리 관리도 굉장히 힘든 이슈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워크데이는 어떻게 해소를 해드리고 있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어를 중심으로 해서 코어 기준이 각각 HR 어플리케이션 영역에 연계가 되어서요. 이 각각 이 단계들이 프로세스로 연결되고 프로세스 상에서 데이터가 흘러서 정확한 데이터가 생성되고 만들어지면서 정확한 데이터가 시스템에 쌓이는 환경이 구현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데이터 활용의 이슈는 어떤 부분이 있냐면은 자, 데이터는 이제 정확하기는 한데 막상 경영진께서 데이터를 보고 어떤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하면은 볼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또는 굉장히 인사이트한 그 분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데이터를 보시고 해석하는 경영진의 그 수준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동일한 내용을 보고 빠른 의사결정을 경영진들이 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워크데이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 시스템에 차곡차곡 쌓인 그 데이터를 저희가 대시보드 형태로 구성을 해서요. 경영진이 그래프를 보시고 바로 인사이트를 얻고 빠른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의 목표 대비 지금 성과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지표로 확인하고 필요한 의사결정이나 코칭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다른 내용은 우리 회사가 가는 비즈니스 방향에 필요한 역량이나 스킬이 있는지 이 조직 현황을 그래프로 파악을 하시고 부족할 때 그럼 이런 스킬이나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인재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더 하나 덧붙여서 워크데이의 경우에는 이렇게 대시보드를 보시다가 경영진께서 추가적으로 클릭하면은 계속 드릴다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충분히 이해를 못했다. 그리고 그 원천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궁금하다. 그러면은 그 자리에서 바로 클릭해서 기본적인 데이터까지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금 자세한 내용을 최근에 저희가 시장에 출시한 피플 애널리틱스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경영진이나 HR이 고민해야 될 그 HR 분석 관련된 내용을 시스템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회사의 그 퇴사 트렌드는 어떤 모습인지, 요즘 다이버시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우리 회사는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지, 또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왜 고성과자가 자꾸 퇴사를 하고 있는지, 그런 질문들을 먼저 던지고 거기에 대한 분석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 오늘 다 세 명이 여자라 보니까 제가 그 다이버시티 이슈를 한번
사례를 준비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피메일 다이버시티 트렌드가 작년 동일한 시점 대비 20.6%포인트가 증가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내용을 보게 되면요, 워크데이 시스템 자체가 다이버시티에 대한 인덱스를 제시를 하고요. 그 인덱스 기반으로 해서 우리 회사의 수준이 시기별로, 시간별로 보여지게 됩니다. 조금 더 클릭해서 보면은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작년 대비 20.6%포인트가 증가하게 된 드라이버가 뭔지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드라이버 중에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내용은 컴파레이쇼 레인지를 보게 되는데요. 즉 우리 회사의 여성 직원은 우리 회사 그 전체 급여의 메디안 중간값 대비 이 정도 범위를 더 많이 받고 있다라는, 그래서 이렇게 20.6%포인트가 증가했다라고 아실 수가 있습니다. 또 여성 인력이 지금 경영진에 포진된 비율이 이 정도 된다. 작년보다 높아졌네. 이것도 또 하나의 증가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구나라고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20.6%로 개선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이 20.6%에 포함된 우리 여성 직원들은 누구가 있을까라는 원천 데이터를 바로 또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데이터가 워크데이 시스템이 없다라고 하면은 프리즘 애널리틱스라는 기능을 통해서 우리 회사의 다른 시스템에 있는 내용을 워크데이 형식으로 끌어와서 바로 보실 수 있는 환경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 내용을 또 다시 파워포인트로 만들어서 윗 경영진에게 보고를 하시려면 그 일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고요. 보신 내용 그 자체 그대로를 파워포인트로 전환해서 데이터의 왜곡 없이 보고를 하실 수 있는 환경이 시스템에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즉 데이터 기반으로 인사 운영을 하실 수 있는 이런 환경이 우리 회사에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지금은 하실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 방식, 글로벌 방식을 논하기 전에 현 상황에 대한 의미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하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요구되고 또 이것이 일부 영역에서는 한국적 인사 운영 방식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었죠. 그러면 워크데이를 통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하는 방식은 표준화와 개인화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희가 고객에게서 받는 질문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도입하실 때 기업들이 가장 우려하시는 내용이 커스터마이징이 굉장히 한계가 있지 않느냐, 우리 회사의 그 특이사항들이 반영되기에는 어렵지 않느냐라는 걱정들을 하십니다. 커스터마이징 한계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워크데이의 장점을 활용해서 어떻게 우리 회사의 특이사항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하면은 이 시스템을 우리 직원들이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 직원들은 지금 본업으로 굉장히 바쁘거든요. 시스템을 도입했다라고 해서 시스템을 통해서 체크인을 해라, 성과 관리 이후에 피드백을 줘라, 또 모바일로 이런 것들을 하라라고 계속 숙제를 주게 되면은 이분들의 스트레스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도 인사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워크데이는 이런 고민을 직원들이 시스템을 쓸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을 좀 촉진시키는 메커니즘을 적용을 해서 직원들이 억지로가 아니라 본인이 필요한 정보를 찾기 위해서 시스템에 접속을 하는 환경을 한번 구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회사, 우리 기업의 특이사항을 워크데이가 어떻게 구현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지를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워크데이 시스템 내에 500개가 넘는 비즈니스 프로세스가 내장이 되어 있고요. 그 비즈니스 프로세스 중에서 우리 회사에 맞는 프로세스를 선택을 해서 컨피규레이션, 약간 수정을 해서 쓰실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터그레이시고요. 워크데이 시스템과 지금 기존에 쓰고 계시는 다른 시스템을 연계를 해서 프로세스와 데이터가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어 드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익스텐드이고요. 자,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제공을 하고 인터그레이션을 제공을 해도 우리 회사에 딱 맞는 그 과정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지 않을 수가
있겠죠. 그럴 경우에 워크데이의 클라우드 플랫폼 위에서 고객사가 직접 필요한 앱을 만드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드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 세 개를 다 자세하게 말씀드릴 시간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출시된 익스텐드에 대한 예시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에서 왼쪽에 있는 그 HCM 그리고 그 리스트들이 워크데이 고객사들이 워크데이의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직접 구축한 HR 관련된 앱들입니다. 이 앱들을 고객들이 직접 만드는데 저희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플랫폼을 제공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개발자 도구를 제공을 해드리고 워크데이의 다른 고객사들은 어떤 앱을 만들었는지 충분한 정보를 저희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서 또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앱 리스트 중에서 직원 보상, 인정, 피드백 관련된 앱을 한번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화면 자체는 워크데이가 만든 워크데이 시스템에 있는 화면입니다. 이 고객사의 그 피플 매니저가 팀원을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팀 중에 회사 위험의 징후가 높게 나타나는 직원이 134명이 있네라는 정보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 정보는 머신러닝이 분석을 해서 이 매니저에게 알려주게 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을 한번 쭉 리스트로 보고 있습니다. 그 직원 중에서 피오나라는 직원이 이 직원은 고성과자라서 지금 나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직원을 관리하는 방법을 한번 고민을 하게 됩니다.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은 이 매니저는 이 직원에게 실질적인 피드백을 주면서 좀 동기부여를 하고 내가 당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좀 전해주고 싶은 그런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 화면에서 직원 피드백 메뉴를 선택을 해서 이 직원에게 피드백을 주는데 자, 여기서부터가 워크데이 고객사가 직접 개발한 부분입니다. 이 고객사는 단순하게 피드백을 주는 것보다 우리 회사의 코어 밸류에 연계된 피드백을 주겠다. 그런 화면이 필요하다라는 니즈가 있었고요. 해서 커스터머 서비스에 해당하는 피드백을 주기 위해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커스터머 서비스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것에서 조금 더 한 차원 더 높여서요. 이 직원이 일을 한 일에 대한 그 금전적인 보상도 함께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피드백과 $50가 같이 나가게 됩니다. 서밋을 누르게 되면은요, 액션이 진행이 되고요. 다시 자연스럽게 워크데이 화면으로 넘어와서 자 그러면 내가 준 상금 $50가 이 직원에게 정말 갔는지를 확인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 내에 있는 컴펀세이션 히스토리 화면에 들어가서 언제 이 $50가 정말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작업까지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워크데이에서 당장 제공되지 못한 부분인데 우리 회사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고객이 직접 만들어서 활용하고 있는 예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직원에게 조금 더 개인적인 이런 HR 서비스를 제공을 해서 모티베이션을 높일 수 있는 효과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요. 그 모티베이션을 높이는 효과 측면에서 최근에 저희가 또 준비한 새로운 기능을 하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라는 내용이고요. 그 컨셉은 요즘 굉장히 핫한 단어이죠. 기그 이코노미를 우리 회사 내에서 수립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에 있는 여러 부서에서 단기 프로젝트를 여러 개 만들어서 그 프로젝트에 필요한 인력을 외부에서 수급하는 게 아니라 내부 인력을 매칭해서 이 업무를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네, 보시는 화면에서 이 직원은 우리 회사 기그 메뉴로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다른 팀에서 올린 기그 프로젝트들이 쭉 뜨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 매니저는 머신러닝 프로젝트를 본인이 직접 올렸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요. 이 프로젝트에 매칭이 되는 직원들이 쭉 있습니다. 이 직원들을 쭉 검토를 하고 후보자를 검토를 하게 되는 거죠. 검토를 해서 가장 적합한 직원을 다시 한번 프로필을 확인하고요. 관련된 스킬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머신러닝 프로젝트 팀에 합류를 시키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기그 프로젝트에 이렇게 매칭이 될 수 있느냐? 이 내용은 제가 워크데이 실사례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그 잡 마켓플레이스,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는 워크데이를 현재 쓰고 계시는 고객사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새로운 기능, 서비스이고요. 워크데이가 실질적으로 쓰고 있는 저희 회사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는 그 프로세스는 이렇습니다. 먼저 제가 제 프로파일을 업데이트합니다. 나는 머신러닝 스킬이 이번에 있습니다. 교육을 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새롭게 습득한 스킬을
제가 스스로 업데이트를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이렇게 또 추천을 해주게 됩니다. 업데이트를 하고 난 이후에 제 매니저와 논의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이러이러한 스킬을 새로 얻었는데 만약에 회사 내에 그 탤런트 마켓플레이스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나오게 되면은 한번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사전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스킬을 업데이트했기 때문에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으면 저에게 관련된 프로젝트가 떴습니다라고 알람이 오게 되고요. 그러면 매니저와 얘기를 해서 한번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지원을 해서 제가 뽑히게 되면은 이 디그 프로젝트에 참가를 하게 되고요. 이게 제 본업을 하면서 추가적인 경험을 얻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규정상으로는 제 업무 시간이 한 15%만 할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제가 경험을 해보고 이 일이 정말 나한테 맞는 것 같다 그러면은 제 다음 커리어 골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관련된 준비들을 시스템에서 추천해주는 멘토나 러닝 코스와 함께 준비를 하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표준화, 개인화를 워크데이가 어떻게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드린 내용 간략하게 서머리 드리고 하나 서제스천 드리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은 미래의 HR과 기술 혁신을 우리 회사에 적용하는 단계에서 많은 장벽이 있고 또 컨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워크데이가 제안 드리는 방식은 어플리케이션 퍼스트가 아니라 코어를 단단하게 하는 코어 HCM을 먼저 구성을 하시라라는 제안을 드리게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이 각각 HR 영역을 프로세스가 연결을 해주고 그 과정에서 정확한 데이터가 만들어져서 궁극적으로는 우리 회사의 경영진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하실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면 좀 부족한 점이 있죠. 우리 직원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시스템을 쓰고 더 많은 밸류를 얻어가게 하기 위해서는 이 개인화를 위한 메커니즘이 만들어지고 적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 예시로 저는 탤런트 마켓플레이스, 기그 이코노미를 사례로 소개를 드렸습니다. 자,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우리 회사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지 많이 걱정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워크데이가 또 추가적으로 제안 드릴 수 있는 방식은 인사 각 영역에 대해서 이런 기술들이 어떤 식으로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저희와 같이 분석을 해보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채용 프로세스는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떤 컨선이 있는데 우리가 바라는 투비 모델은 어떤 식으로 구성될지를 저희하고 한번 간략하게 말씀을 해보고요. 그런 과정에서 워크데이가 어떻게 지원을 해드릴 수 있을지 투비 모습을 만드는 과정을 같이 지원을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KPMG에서도 말씀을 하셨듯이 HR이 단순히 지원 부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밸류를 창출하는 부서로 재포지셔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 과정에서 채용을 개선함으로써 우리가 HR이 어떤 밸류를 만들어 갈 수 있는지 그 밸류가 금전적으로는 어떻게 전환될 수 있는지까지 한번 저희와 같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영역들을 한번 다 검토를 하시고 HR 디지털 전환에 대한 방향성과 최종 결정을 하신다 그러면은 성공적인 HR 디지털 전환으로 가는 하나의 큰 숙제를 마무리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약 정리까지 잘 마무리해 주셨네요. 저는 마지막에 말씀하신 탤런트 마켓플레이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두 분 상무님께서 발표하시는 동안 몇 가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사전 등록하신 분들 질문과 같이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HR 트랜스포메이션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 일환으로 성공적인 HR 시스템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될 점이 있다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우선 HR 트랜스포메이션의 핵심은 기업이 전략 방향성에 맞춰서 조직과 인력 관리의 전략을 전환시켜야 하고 또 현재 일하는 방식을 타파하고 미래의 운영 모델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세스, 데이터, 또 지배구조, 또 서비스 운영 모델을 종합적으로 터치하면서 일하는 방식의 변화가 동반되는 프로젝트인데요. 과거 HR 솔루션 구축 프로젝트의 사례를 보면 시스템 구축 프로젝트 이전에 PI 단계를 거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솔루션 구축을 진행할 때 보면 기존 방식을 그대로 고수하는 경향이 있어서 PI 설계와는 또 동떨어진 시스템 구축이 진행된 사례를 여러 차례 보게 되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성공적인 HR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HR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한 PI 정의 단계부터 솔루션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솔루션 드리븐된 프로세스 설계를 하고 또 변화 관리까지 함께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략적 HR의 역할을 강조하시면서 HR에 필요한 역량들을 제시하셨는데요. 그 중에 전략적 HR 역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량을 꼽는다면 어떤 걸 말씀하실 수 있으실까요? 단연코 데이터 앤 어널리틱스 활용 역량이라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HR이 수많은 인사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그때 어떤 지시에 따라서 단기적이고 반복적인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전략적 HR 조직이라면 이렇게 반복적인 보고서는 RPA 같은 자동화 도구를 이용을 하고 오히려 개인의 업무 이력이라든가 구성원들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얻은 결과물들, 예를 들어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한 어떤 피드백이나 어떤 커뮤니케이션 결과물을 빅데이터화해서 미래 비즈니스를 위한 스킬 육성을 하거나 조직 문화 관리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마디로 비즈니스와 연관성 있는 피플 데이터를 현장에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하는 게 핵심일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HR에서도 빅데이터, 인공지능, 머신러닝 등의 기술 투자가 증가했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도입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AI 머신러닝 기술은 HR의 여러 분야에서 이제 도입되고 있는데요. 자, 예를 들면 국내에서 이미 많은 기업들이 디지털 채용 프로세스를 도입하고 있는데요. 특히 뭐 레인지 과학 원리가 적용된 온라인 게임이라던가 AI 기반의 인터뷰 등을 활용한 결과를 가지고 서류 검토 기간이 대폭 단축되고 채용 비용을 절감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또 한세로는 미국의 한 정보통신 회사는 임직원의 역량과 잠재력을 객관적으로 평가 분석을 해서 적시에 활용하기 위해서 탤런트 클라우드라는 시스템을 도입한 사례도 있는데요. 이 시스템을 통해서 구성원이 스스로 필요한 업무 경험을 쌓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또 리더들로 하여금 직원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스킬을 한눈에 파악하고 또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서 그들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체계를 갖추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빅데이터나 뭐 AI, 머신러닝에 대한 HR 활용 사례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점점 기업이 더 투자를 늘릴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 질문은 이승희 상무님께 드리겠습니다. 한국 상황에 특화된 기능 그리고 적용된 케이스가 있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국 인사 운영과 해외 인사 운영 가장 큰 차이점 중에 하나가 연초나 연말에 한국에서 일어난 대규모 조직 개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대규모 조직 개편을 지원할 수 있는 특화된 기능들이 좀 부족한 편이었는데요. 워크데이는 최근에 오그 스튜디오라는 기능을 배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자가 경영진과 함께 조직도를 보시면서 다양한 정보를 참고해서 어떤 조직 구성이 올해에는 적합할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시스템에서 직접 하실 수가 있고요. 또 아예 드래그 앤 드랍으로 조직 변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데이터가 굉장히 방대할 경우에는 시스템 내에서 스프레드शी트과 유사한 UI를 가지고 일괄 작업을 하실 수 있는 그런 편의성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워크데이는 연간 2회 정도 이렇게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고 정기 업데이트를 진행을 해드리는데요. 이때 다양한 기능들이 배포가 되어지고 있고요. 이 다양한 기능을 저희가 결정을 하고 배포를 하는 그런 기준은 워크데이 고객사 7,700개 고객사의 요구사항을 계속 듣고요. 개발을 하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승희 상무님께 또 질문 드리겠는데요. 뉴 리얼리티 상황에서 전략적 HR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요. 워크데이 시스템상에서 전략적 HR을 지원하는 또 다른 예시가 있을까요? 전략적 HR이라고 하면은 비즈니스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느냐 관점에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경영진 회의에서 경영진이 바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정확한 데이터와 인사이트를 HR이 제공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인력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 인력 계획을 1년에 한 번 하는 연간 인력 계획에서 상시 진행하는 상시 인력 계획으로 바뀌게 되는 상황입니다. 해서 다양한 비즈니스 시나리오를 시스템상으로 한번 만들어 보고요. 이 시나리오 상에서 현재 우리 인력 계획은, 인력 상황은 어떻게 되고 그 인력들이 충분한 역량이나 스킬을 보유하고 있는지, 그렇지 못하다라고 하면은 이러한 갭을 어떻게 우리가 보충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을 시스템에서 바로 확인을 하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과정에서 워크데이 시스템에서 제공되지 못하는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서 조금 말씀드렸는데 워크데이 프리즘 애널리틱스를 통해서 다른 시스템에 있는 데이터를 워크데이에서 보시는 기준을 가지고 시스템에서 분석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내리실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경영진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되는 HR의 전략적인 역할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승희 상무님께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발표하신 내용 중에 탤런트 마켓플레이스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요. 사실 좋은 제도도 안 쓰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네, 워크데이 솔루션에 유사한 기능이 있다고 해도 역시나 마찬가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맞습니다. 아무리 좋은 기능도 활용하지 않으면은 그 쓸모가 없는 거고요. 근데 저희가 고객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런 좋은 제도가 있는데 왜 활용을 하지 않으실까, 이런 이유를 한번 검토를 해보게 되면은 탤런트 마켓플레이스의 경우에는 나오는 이유들이 상사 눈치가 보여서 내가 다른 부서에 있는 업무를 하기는 좀 힘들다, 또는 현재 하고 있는 업무가 굉장히 과다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다 해서 이런 그 제도와 기능이 필요 없을 것 같다. 또 다른 의견은 있으면 좋긴 할 것 같은데 굳이 이걸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어떤 기업은 이 부문 간 부서 간의 인센티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원들이 어느 부서로 지원을 할지 빤하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곳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그 이코노미, 이런 방식을 적용하시는 부분도 우리 일하는 방식의 변화이고요. 이런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강화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경영진의 변화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워크데이 입장에서는 고객사가 이런 기능을 활용한다면은 무엇이 얼마나 좋아질지를 분석을 해서 경영진이 의사결정을 내릴 때 조금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까지 감사드립니다. 방송 후에는 설문에 참여해 주신 분들과 좋은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을 추첨해서 경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혜경 상무님, 이승희 상무님, 1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웨비나 진행 어떠셨는지 간략한 소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HR 혁신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로나19가 HR의 어려운 과제를 제시했지만 그만큼 HR이 전략적 역할로 격상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무쪼록 본 세미나가 현재 기업의 위치를 확인하고 HR 혁신을 위한 전략 수립에 도움이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설명드린 내용 중에서 혹시 추가적인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KPMG에 연락 주시면 성실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혁신과 그 디지털 기술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장소는 굉장히 아날로그스러운 장소라서 더 마음이 따뜻하고 편했던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워크데이 솔루션도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우리가 직원에게 조금 더 따뜻하게 다가가서 성과를 내게 할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고 자세하게 검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IT조선에서 마련한 새로운 현실에서의 HR의 미래와 기술 혁신 웨비나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